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오늘은 저희 와인리스트 7번째 순서로 이태리 토스카나의 와인 티냐넬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냐넬로 와인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마르케스 안티노리가 키안티 지역에서 1970년대부터 만들어 온 산지오베제 중심의 와인인데요. 처음으로 프랑스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과 까베르네 프랑을 약 20% 정도 블렌딩하고 또 소형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한 와인으로 슈프투스칸 와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명예회장인 피에로 안티노리는 1960년대와 70년대 프랑스와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를 방문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보르도 대학의 에밀 페노 양조 전문 교수와 많은 와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 티냐넬로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 키안티 와인의 화이트 품종을 블렌딩하는 대신 프랑스의 레드 품종을 블렌딩함으로써 구조감과 풍미를 개선시키고 또 고급화한 것이죠. 이 티냐넬로 와인은 세계 와인 역사에서도 큰 획을 그은 그런 와인으로 질보다는 양을 추구했던 인기 없던 과거의 이태리 와인을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올려놓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태리의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했다는 점인데요. 60년대와 70년대 키안티 와인은 규정상 화이트 품종인 트레비아노와 말바지아를 일부 섞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티노리는 이를 거부하고 화이트 품종 대신에 레드 품종을 블렌딩한 것이죠.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였고 티냐넬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태리의 와인법에 반기를 든 하나의 혁명적인 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티냐넬로를 계기로 이태리의 슈프투스칸 와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잘 알려진 솔라야, 또 오르넬라야, 마세토 같은 슈프투스칸 와인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의 트렌드 세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티냐넬로 2017B는 비비노에서 4.6점 그리고 해외 평균가가 약 130불 정도인데요. 국내에서는 20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와인의 바로 직전 B인 2016B는 작년 말 와인 인투지애스트 100대 와인 중 1위에 오르는 큰 영예를 누리기도 했죠. 이 2017B도 와인 인투지애스트 9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색상은 심도가 아주 깊게 보이죠. 약간의 자줏빛을 띠고 있으면서 가장자리는 조금 열어진 느낌이죠. 아무래도 4년 정도 숙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옅어진 느낌이네요. 체리나 또 플럼, 또 토바코나 또 초콜릿 같은 그런 향에 이어서 그런 스파이시한 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냄새가 올라오면서 이 토바코의 향이 잘 느껴집니다. 근데 코로 맡았을 때는 굉장히 달콤한 그런 과일 향이 났었는데 일단 입에서는 굉장히 드라이함을 느낄 수 있죠. 약간 시큼한 그런 크랜베리 향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냄새와 다르게 드라이하면서 시큼한 맛이 좀 침을 고이게 하는 도드라진 산도가 아주 특징적이고요. 타닌은 아직까지는 조금 거친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킨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지만 갓 따서 이렇게 마시는 와인은 좀 거친 듯한 그런 타닌을 느끼게 하네요.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향은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풍부해진 느낌이 나는데요. 산지오베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시큼한 체리나 가죽향이나 약간 좀 으티한 그런 느낌, 젖은 낙엽향 같은 그런 향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아까보다는 입안에서의 느낌은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아까는 타닌이 아주 거칠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제 타닌의 입자가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오베제도 굉장히 다양한 클론들이 있죠. 티냐넬로 포도밭의 산지오베제 클론은 아무래도 이쪽 토양에 가장 적합한 그런 품종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좀 더 농축미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티냐넬로라고 하는 이름은 포도밭의 이름에서 나왔죠. 옛날 토스카나 지역에서 살았던 고대 에트루리안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시던 제우스 신의 이름이 바로 티니아였죠. 그래서 그 포도밭의 이름이 제우스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심었던 포도나무도 산지오베제, 결국은 제우스 신의 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땅의 이름이 아주 제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매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끼안띠 지역에서 생산된 이 티너넬로는 이제 프랑스 품종을 썼기 때문에 DOC 등급에서 강등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테이블 와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등급 강등의 불리함을 딛고도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냈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와인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티냐넬로 이후에 이 지역에서 이런 스타일을 추종하는 와이너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태리 정부에서도 1992년 와인 법규를 바꾸어서 IGT 등급을 새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테이블 와인으로 밀려나 있던 이런 슈퍼투스칸 와인들이 IGT 등급으로 한 단계 성격은 되지만 여전히 DOC나 DOCG 등급에 비해서는 낮은 등급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 티냐넬로는 짙은 아로마와 또 새콤한 체리향, 그리고 타닌의 구조감도 아주 좋기 때문에 장기 숙성에 아주 유리한 와인인데요. 오래 숙성할수록 훨씬 더 깊은 맛과 풍미를 자아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이 와인의 블렌딩 비율은 산지오베조가 80%로 이제 메인을 이루고, 또 까베르네 소비뇽이 15%, 또 까베르네 프랑이 5%가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1971년만 하더라도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었죠. 이후에 한 7년 뒤에 1978년도에는 이 안티노리에서 솔라야라고 하는 슈퍼투스칸을 만들게 됩니다. 특이하게 이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을 메인으로 하고 까베르네 프랑과 그리고 산지오베제가 약간 블렌딩된 완벽한 의미의 슈퍼투스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티냐넬로가 나온 이후에 그 주변의 이웃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와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와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소믈리에들이 이 와인을 맛보고 이제 극찬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의 와인들을 슈퍼투스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슈퍼투스칸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법과 제도에 반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낸 데 대한 하나의 존경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끼안띠 지역의 와인 등급인 DOC 제도는 1967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산지오베제 한 7-80%에 트레비아노와 그리고 말바지아를 한 20-30% 섞도록 되어 있는데, 이 품종들이 화이트 품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묽은 산지오베제에 화이트 품종을 섞게 되니까 훨씬 더 희석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안티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티노리 패밀리에서는 그 이후에도 슈퍼투스칸 와인들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특히 피에로 안티노리의 친척이었던 마르케스 마리오 안치사 델라 로케타라고 하는 사람이 볼게리 포도밭에 까베르네 소비뇽을 심고 테누타 산 기도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들게 되죠. 거기서 만든 와인이 바로 사시카이아 와인입니다. 이 사시카이아 와인은 1968년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가족들이 먹기 위한 그런 개인용으로 쭉 만들어 오다가 68년도부터 이 안티노리가 자신의 마케팅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으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85년도에는 피에로 안티노리의 동생인 로드비코가 오레넬라야를 만들게 되고, 그 이후인 87년도에는 이태리의 페트리스라고 할 수 있는 마세토 와인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태리 와인의 역사는 3000년이 넘지만 사실 프랑스에 비하면은 그 발전 속도가 아주 느린 편인데요. 5세기경에 이제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도시국가 체제로 서로가 이렇게 싸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1870년대에 이르러서 이태리 반도가 통일하게 되죠. 그 시점에 이제 필록세라의 피해나 1차 또 2차 세계대전의 그런 피해를 봤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와인에 관련된 법규들이 정비되면서 이제 발전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죠. 어떤 산업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또 그 산업을 뒷받침해주는 제도나 체제, 그리고 투자나 인력 육성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197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이태리 와인의 상승기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인이 국내에서도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은 2004년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임원들에게 이 티냐넬로를 선물로 돌린 것입니다. 당시 삼성은 이제 경영 혁신의 화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의 하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티냐넬로를 돌림으로써 그런 의미에 맞는 와인을 선물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와인을 개봉한 지 한 2시간 정도가 흐르다 보니 이제 향도
아까보다는 좀 더 다른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의 버섯 향과 또 초콜릿 향, 또 이제 삼나무 향이라든지. 하지만 이제 뒷맛은 약간 스파이시한 맛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와인을 마실 때는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디케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티냐놀로는 다른 슈프트스칸하고는 달리 이태리의 고유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지오베제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 부분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